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5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심야방송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심야방송 첫 번째는요, 유영하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의 시기에 관해서도 또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지난 24일 날 사저에 도착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오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 3월 2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서일준 행정실장이 왔잖아요. 그때 축하란을 들고 왔어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었지만은 비공식 접촉은 한 번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공식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화 접촉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서일준 행정실장을 통한 간접 메시지 교환을 통한 접촉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일진 이 행정실장 접촉 플러스 알파 뭔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당선인의 경우에는 건강이 허락하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24일 날 그 다음 주에라도 찾아뵙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건강도 좋지 않고 아직은,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경황이 좀 없다. 그래서 좀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천천히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비공식 접촉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곧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언제 만나느냐, 이 만남의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 날짜는 조율되지 않았는데, 제가 아직 대통령께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고 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시간은 조금 나중에 한번 조율을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가 예를 들어서 만남이 진행되거나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으면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 검사 출신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24기고 윤석열 당선인은 23기예요. 그래서 1기 선배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윤 당선인은 검찰 선배고 또 사적으로 제가 형이라 불렀던 사이인데, 어쨌든 당선인께서 취임을 하시면 잘 하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처음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넉넉하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막 서둘러서 만나기에는 건강상으로 그렇게 크게 호전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인데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경찰 특공대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쓴 경찰 특공대가 가지고 있는 이 경찰 견을 껴안고 동네를 산보하는 이 사진이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호호 반응을 얻고 있으리라고 이제 믿는데요. 왜냐면은 우선 이제 복장이 굉장히 수수하잖아요. 갈색 후드티에다가 그 다음에 스카프 하나, 목도리를 간단한 걸 두르고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에 통이 좀 넓은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개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끼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올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김건희 여사 등판이 머지않았구나, 공식 활동을 곧 시작하겠구나, 이러한 추측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을 두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 폄하하고 비판에 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 활동 임박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국민 여론을 떠보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국민 여론을 떠볼 때가 아니라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 현재 진행형 아니냐, 이래서 마치 없는 일처럼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비판의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요,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은요, 6월 1일 지방선거에 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여론조사를 보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이런 소탈한 활동은 말하자면 김정숙 여사의 호화스러운 사치 활동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여권은 김정숙 여사 때문에 표가 깎아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소탈한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주고 이것이 이제 대비를 많이 시켜가지고 결국 윤석열 당선인 내외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조금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신고 나왔던 슬리퍼가 말이죠. 벌써 솔드 아웃 됐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색깔인데요. 3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진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굉장히 소탈하구나. 아주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나도 사고 싶은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벌써 품절됐다. 완판녀 등급 검사다. 이런 반응을 지금 현재 지지자들의 팬클럽에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난 3월 4일 날 사전투표 때는 2만원대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카프 착용해서 화제가 된 바 있고요. 이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10여 년 전 의상을 재활용해 입는다.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참 이제 속수무책인 것이죠. 김혜경 씨 지금 압수수색에서 수사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죠. 김정숙 여사 호화스러운 옷, 구두, 그다음에 이 반지, 진주 반지 대형, 그다음에 브로치, 그야말로 사치 일색이 지금 현재 178번이나 네티즌들이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김정숙이가 지금 현재 여권 지지층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이러한 소탈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쉽게 얘기해서요. 사준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까지 나서서 폄하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또 보도를 보면 등판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와 함께 이제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비공개로 뒀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제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인스타그램의 페북 이런 이 활동이 이제 곧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공개로 돌려놨는데 프로필 사진도요. 반려묘 3마리 사진으로 바꿨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반려묘들 사진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요. 지금 반려동물의 사진이 여러 장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에 대한 글도 있고요. 이 토리 사진을 올리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 울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급하게 입양 공고를 낸 걸 우연히 보게 돼서 입양한 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진돗개 특징처럼 의리 있고 충직하고 항상 주인 걱정해주는 토리 덕분에 그간의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애정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이러한 공개 행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김 여사의 공식 입장 관련해서는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참석과 관련해 몇 마디 드린 이상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을 하실지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지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충남지사 선거의 경우에는요. 김태흠 우리 서천 보령 제 고향인데요. 김태흠 의원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접고 충남지사 선거 쪽으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로 이 선거에 도지사 선거에 나와달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또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사 선거판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양승조 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이 경기도지사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유승민과 심재철, 함진규 이 세 분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연합뉴스를 보면 이제 김은혜 대변인도 출마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요, 이 당 안팎 인사들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출마 제의를 받고 고심하던 차에 결심이 임박해 왔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경기도를 탈환해야만이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는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장동 의혹과 같은 공세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 김은혜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당내 요청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장동 저격수로서 역할을 똑똑히 했죠. 그래서 이제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 브로커인 조우영 씨로 하여금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 검찰 조서를 입수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 양 역할을 담당한 그런 김은혜 의원입니다.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경우에는 분당갑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관련 서류 제출은 6일로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 경선 구도가 상당히 출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좋은 CNI가 인천 경기 지역 기자협회 의뢰로 지난 4월 1일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1등은요 유승민 의원입니다. 33.3%.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2등이에요. 15.1. 심재철 5.8. 함진규 5.6으로 나와 있어서요, 굉장히 뜨거운 경선 구도로 흘러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힘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김태우 의원의 경우에는 충남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원내대표 경쟁 구도는 권성동, 조혜진, 김도우 이 3명으로 압축돼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과연 법무부 장관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 명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수위 안팎, 검찰 안팎 여기서 나오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선배 기수 중에서는요,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요즘 수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그 다음에 이 권익환 지검장은요, 이 검찰 내 엘리트 고수를 밟은 정치색이 옅으면서 후배들의 신망이 두껍다고 합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그 다음에 검찰과장, 기획조절실장을 두루 거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 중에서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그 다음에는요, 이 구본선 연구위원, 이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할 때 대검 차장으로 당선인을 보좌한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상철 고검장의 경우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래서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 기수 중에서는요, 이 조남관, 그러니까 이제 총장 퇴근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윤 당선인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또 손에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선인보다 기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관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검찰 출신 정치권 인사를 깜짝 발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상범 의원 등 검찰 출신 측근 인사들이 장관을 맡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안철수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군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들 인수위 출신들 중에요, 이 장관 후보로 거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서기, 그리고 이 정보 탐색하기,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인수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어제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도 아니고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부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인수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되고 국정과제 1차 보고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나는 때다. 장관 프로필 볼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위 초기에는요, 사무실이 붐비고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정보를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비고, 말기가 되면 청와대 행정부서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다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결국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러한 이 당부 겸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지금까지 조용하게 소리소리 없이 내실 있게 인수위원회를 잘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초기 1기 장관 후보자들이 그야말로 인수위 내부에서도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렁이는 이 분위기를 잠재우지 않으면, 아직도 인수위가 하려면요, 한 달이 남았어요. 5월 9일까지. 자, 그래서 제대로 기강 잡기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럴 때 잘못하면요, 보안사고가 나요. 보안사고,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요, 각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